추운 겨울, 고요한 바이칼 호수. 이곳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현상, 바이칼젠. 이 현상은 놀랍게도 겨울철 오직 바이칼 호수에서만 나타난다는데, 이 신비로운 현상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우리는 바이칼젠 현상을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다. 재현을 하기로 했어, 재현을. 가장 먼저 영하의 온도를 재현해 보기로 했는데, 하지만 그렇죠. 현재 서울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 냉동 창고 같은 데 가야지 뭐. 유사한 환경을 위해 실험 장소를 수소문해 보았다. 그렇게 찾아온 역대급 실험 장소. 무려 영하 19도의 대형 냉동 창고를 찾아낸 다빈치 실험 군단. 뭐 하는 데지? 한겨울 바이칼 호수의 평균 기온과 비슷한 영하의 날씨를 완벽하게 재현했다. 야, 스케일 크다. 바이칼젠을 재현하기 위한 다음 실험 조건은 바로 이번 실험의 핵심, 바이칼 호수의 바람을 만들어줄 차례. 바이칼 호수에서 부는 바람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흐름이 강하고 균일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형태의 바람을 만들기로 했다. 그렇지, 그 센 바람을 어떻게 만들지? 나한테 죽을 거야. 초속 30m를? 구현이 될까요? 자연의 균일한 바람을 만들기 위해 조사한 결과, 일명 풍동 장치를 이 실험에 적용시켜 보기로 했는데, 풍동은 균일한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 기류가 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는 터널형의 장치를 말하는데, 보통 비행기나 우주선 실험할 때 풍동 실험을 많이 해요. 주로 자동차, 비행기 등의 성능 테스트에 사용된다. 일반적인 바람의 흐름은 나팔 모양으로 퍼지지만, 풍동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바람이 일정하게 평행으로 부는 걸 볼 수 있었다. 실제로 풍동 바람은 바이칼 호수의 바람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래서 다빈치 노트에서는 풍동 모형을 직접 제작했다. 바이칼 호수의 바람이 되어줄 1등 공신. 바람을 직선 형태로 만들어줄 서큘레이터도 장착. 거기다 풍속을 높여줄 대형 강풍기도 등장했다. 두 번째 조건, 바이칼젠을 만들어줄 바람까지 출격 준비 완료. 이게 된다고? 그리고 추운 날씨에 꽝꽝 얼어붙은 바이칼 호수를 구현하기 위해 준비한 단단한 두께의 대형 얼음과 빠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얼음보다 승화 속도가 수백 배 빠른 드라이 아이스도 준비했다. 바이칼젠이 되어줄 타원 형태의 돌까지 등장. 이제 모든 실험 준비는 끝났다. 진짜 궁금한데요? 그리고 비장해요. 베일에 쌓인 바이칼젠을 재현하기 위해 이 실험을 설계한 전문가까지 등장. 참고로 물리학자십니다. 아, 두 분 다? 정창욱 교수님. 와우. 과연 호수의 바이칼젠의 모습 그대로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 바이칼젠 재현 실험 스타트! 먼저 바이칼 호수와 똑같이 윗면에서만 승화가 일어날 수 있게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를 단열재 안에 넣어주었다. 생각보다 준비 많이 하셨네요. 세세하네요. 그 다음 단열재를 풍동 모형 안쪽에 넣고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 위에 타원 형태의 돌을 올려주었다. 그리고 평행 상태의 균일한 바람을 만들어주기 위해 서큘레이터와 강풍기를 작동시켜 주었다. 거기다 서큘레이터를 더 추가해 풍속을 높여줬는데, 선풍기를 한쪽에서만 하면 그러면 이렇게 균일하게 안 되거든요. 한쪽에서 넣고 한쪽에서 계속. 빼줘야 되겠다. 과연 이 실험을 통해 바이칼젠의 비밀을 풀 수 있을 것인가?
바람이 불수록 돌 주변으로 점차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특히 돌 아랫부분이 패이면서 빠른 승화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었는데 이대로라면 바이칼 젠과 동일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장장 6시간 동안 이 실험을 관찰해보기로 했다. 계속되는 실험. 영하 19도의 추운 환경에 제작진의 몸도 꽁꽁 얼어가고 머리카락과 속눈썹마저 얼려버리는 극한의 추위. 그래도 실험은 계속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다빈치 노트의 실험 정신. 영하 19도에. 시간이 지날수록 돌 밑부분이 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6시간 경과 후 관찰 실험 종료. 드디어 실험 결과를 확인할 차례. 과연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밑쪽에 보면 아, 이렇게? 승화 속도가 느린 얼음 위 돌은 변화가 없는 반면 아, 그 얼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얼음은 어렵죠. 승화가 빠른 드라이 아이스는 돌 주변이 파여 있는 걸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럼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 더 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작은 기둥 가운데 그러네, 기둥이 그러네, 있어요. 그러네. 그럼? 실험 전후를 비교한 결과 돌 아랫부분에 승화가 일어난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바이칼 젠과 제법 비슷한 모습의 실험용 돌. 여기엔 어떤 원리가 숨어 있을까? 원리는 이렇다. 풍동에서 균일하게 부는 바람의 흐름은 돌과 정면 충돌하게 되는데 이때 바람은 곡선 형태로 돌 밑부분을 파고든다. 그 흐름을 바로 와류와 난류라 하는데 이 흐름은 소용돌이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런 형태의 바람을 끊임없이 받게 되면 승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바이칼젠의 형태로 변하게 되는 것. 바이칼젠 속에 담긴 과학적 비밀은 혹시 바람에 의한 승화가 아니었을까? 야, 이거 진짜 박수 쳐야 돼. 진짜 신기하네요. 바이칼젠을 거의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맞아요. 과학자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저 정도까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는 솔직히 기대를 못 했거든요. 저렇게 풍동 실험을 설계한 것도 대단하고 저 결과가 저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정말 재현을 명확하게 해낸 것 같아요. 아주 비슷했었어요.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할 땐 자기가 얘기해도 잘 안 믿을 때가 많거든요. 그걸 보니까 제가 한 얘기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진짜 보니까 더 신뢰가 간다. 맞아요. 그죠? 자, 바이칼젠의 비밀에 대한 또 다른 가설 뭐 없을까요? 그 앞서 김범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람에 의한 현상과 더불어서 제가 생각하는 비밀은 바로 태양열입니다. 태양열? 네. 태양열. 지금 저기는 냉동 창고였잖아요. 그렇지만 바이칼호는 자연에 노출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태양열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아무리 겨울이지만. 해가 뜨니까. 그렇죠. 그러면 태양열이 있다면 물은 대부분의 태양빛을 이제 반사를 시킨다든지 투과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반면에 그 위에 얹어져 있는 돌은 대부분의 열을 흡수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물체는 적외선으로 다시 그 열을 내뿜어요. 흔히 우리가 그 열을 복사열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겨울철에 그 난로에 틀어놓으면 거기에 열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게 열이 전달되는 방식을 복사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돌에 의해서 열이 복사가 진행이 되면은
가장자리부터 녹아 나오게 되면은 가운데만 기둥이 남게 되고 낮 동안 이제 승화된 얼음이 밤 동안 거기에 붙어 있다가 태양열을 받으면 다시 녹겠죠. 그렇죠. 그 물들이 가장자리를 통해서 그 얼음으로 다시 떨어지겠죠. 가장자리는 녹아서 도너츠 모양이 생기는 거죠. 저는 비열이라는 말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비열. 해변에 가면 여름철에 해변에 가면 이제 바닷물이 있고 이제 모래밭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두 개가 사실상 같은 위치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죠? 근데 바닷물이 시원합니까? 모래가 시원합니까? 바닷물이 시원해. 바닷물이 시원해요. 모래는 뜨거워요, 보통. 네, 맞아요. 왜 갇힌 위치에 그렇게 있는데 바닷물은 왜 시원하고 모래는 왜 오히려 더 뜨겁냐? 그렇죠. 이게 사실 이상한 현상이거든요. 무슨 차이로 설명하느냐? 네. 물질 자체의 성질이 물은 비열이 높아서 같은 열을 받았을 때 온도가 좀 덜 오르고 모래는 비열이 낮아서 같은 열을 받았을 때 온도가 더 잘 오른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일으키는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기후 같은 걸 설명할 때도 뭐 바닷가는 겨울철 되면 바닷가 지방은 좀 따뜻한데 내륙 지방은 좀 더 많이 춥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땅의 비열이 바다보다 더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래를 사실은 뭉쳐놓은 게 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햇볕을 받았을 때 돌이 더 빨리 달구어진다. 이 주변에 있는 물에 비해서. 그래서 돌이 어떤 달구어진 물체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 얼음 자체도 조금씩 온도가 높아질 텐데 그 가운데 기둥은 어떻게 그거를 분명히 조금씩 녹고 있을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버티고 있는 거죠, 그 돌을? 쉽게 설명을 하면은 저희가 빨래 같은 거 있잖아요. 가끔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입었는데 겉은 말라서 입었는데 속은 젖어 있어. 속은 축축할 때가 있죠. 겨드랑이 이런데. 맞아요. 겨드랑이 있는데 바깥에는 이미 열이 많이 전달이 돼 있는데 속까지는 다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그럼 그 물기둥을 그 겨드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얼마나. 네. 자, 바이칼젠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들 들어봤는데요. 바람과 햇빛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존 박사 아직까지 얼굴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아, 매섭네요. 아주 매서워요. 네. 자, 바이칼젠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들 들어봤는데요. 바람과 햇빛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존 박사 아직까지 얼굴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아, 매섭네요. 아주 매서워요. 사진을 잘 보잖아요. 네. 사진을 보면 돌마다 무게와 크기, 뭐 생김새도 다 다른데 그래. 정말 마치 계산이라도 한 것처럼 완벽하게 중심을 잡고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쓰러지지 않고 모두 균형을 잡고 있는 건지 저게 정말 궁금합니다. 진짜 아니 사진을 보면 되게 위태위태해 보여요. 그냥 훅 불어도 바로 쓰러질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저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바닥에 쓰러져 있는 돌도 많았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가서 사진을 찍는다면 어떤 사진을 찍으시겠습니까? 올라와 있는 거 찍고. 그래서 다시 그런 올려야 되니까. 네. 편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중에서도 왼쪽 위에 있는 돌은 그럼에도 신기해요. 불구하고 너무 신기해요. 네.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저 사진에서 자세히 보시면 네. 옆에 약간 눈 같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얀색으로. 예. 저는 저 눈이 원래 상당히 쌓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눈이 쌓여 있는 위에 돌이 올라와가지고 돌이 애초에 비스듬한 모양으로 잡혀 있었던 거죠. 그 눈 때문에 비스듬한 상태로 있었는데 그 눈이 녹으면서 바이칼젠이 생겼고 최종적으로는 그대로 고정이 되었다. 남아있는 저 얼음 하나가 꽁꽁 얼면서 저걸 어느 정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꽁꽁 얼어서 붙어 있어서 저 모양을 띄우는 거다. 네.